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인사입니다. 네, 오늘 좀 생각해볼 법한 뉴스 브리핑 소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항상 앤서님과 이 뉴브 소재가 겹치면 어떡하나에 대해서 항상 걱정 아닌 걱정을 하는데 한 번도 겹친 적이 없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중국의 취업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 한국의 취업 시장에 대해서 오. 좀 가지고 왔어요. 시적절하죠 뭐. 겹치는 게 아니라 뭐 가져가는 거죠. 약간 시리즈 같은 느낌으로. 그쵸. 뭐 사실 요즘 뭐 미국 빼고 뭐 경제가 좋은 나라가 없죠. 요즘 시즌에. 미국도 좋아요? 미국도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새. 뭐 여러 가지 시선이 있지만 사실 금리를 올린다는 건 자신감 중에 하나거든요. 금리를 올려도 이 사회가 버틸 수 있다. 경제가 버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랑 이렇게 금리가 벌어지는데 다른 나라도 어떡하나요? 그러면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차치하고. 근데 오늘은 취업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좀 다른 측면을 보려고 하는데요. 뭐 대충 이런 타이틀을 달아봤습니다. 2030을 위한 기업은 없다. 라는 타이틀을 대충 달아봤습니다. 두둥.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예전에 저희가 코로나 시즌에 앤서님께서 퇴사의 대호황기를 맞이했다. 조용한 퇴사. 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막 너도 나도 다 퇴사한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2030 흔히 이제 기사에서는 MZ 세대의 퇴사라고 나오는데 사실 MZ라고 하기엔 너무 그 베리어션이 크고 MZ로 한 뭐 20대 중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니까. 그렇게 20대 초반 아니야? 이제 또 올랐어요. 그 G세대 마지노선이 20대 중후반으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시간이 또 흘렀죠. 그래서 MZ라는 얘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2030 사회초년생으로 좀 한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젊은 층의 직장에서의 그 유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가 어딘가에서 간간이는 들렸어요. 요즘 뭐 신입사원들 혹은 진입권들이 금방금방 퇴사를 한다. 뭐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 기사를 한번 쫙 모아봤습니다. 모아봤더니 진짜 다 퇴사하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안 해요? 근데 사실 저도 이미 벌써 세 번째 직장이고 이직하셨잖아요. 첫 직장을 바꾼 건 20대였죠. 근데 이직이랑 퇴사는 좀 다른 느낌 아니에요? 개념이 다르긴 하죠.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우선 회사를 떠난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일종의 불만사항이나 아니면 뭔가 한 번의 계기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다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과거에 비해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많이들 알고 있는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공직사회. 공무원 얘기죠. 공무원이 언제 인기가 좋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통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무원은 금리가 낮을 때 인기가 좋다. 왜냐하면 나도 조금 벌고 쟤도 조금 벌고 연봉이 올라봤자 금리가 낮기 때문에 큰 그런 차이가 안 느껴지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서 이 급여에 대한 불만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요즘 공무원 사회에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보수적이고 연공 서열 위주인 조직 문화. 그리고 이것도 많대요. 단순한 업무의 반복. 뭐 이런 게 또 엄청난 퇴사율을 기록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공무원 퇴사율? 네네. 근데 이 공무원이 참 신기한 게 2, 3년 전만 하더라도 공무원은 신의 직장이라고 불렸어요. 맞아요. 그 2, 3년 전 그 코로나 직전쯤인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9급 공무원도 맞아요. 이제 못해서 안달이어가지고 막 학원에도 사람 엄청 많고 이것도 막 어렵다. 스카이가도 문과는 공무원 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공대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공대도 공기업, 그러니까 한국전력 같은 공사 이런데. 그렇죠.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처럼 공짜 들어간 곳을 가야 뭐 제대로 된 성공인 것 같이 이렇게 추켜 세워주던 게 2, 3년 전이에요. 보장된 미래다 이렇게. 그렇죠. 잘릴 걱정이 없잖아. 철밥통이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엄청 막 취업에 꽂힌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거의 뭐 1, 2년 만에 아주 찬밥이 됐죠. 인식이 너무 안 좋아졌죠. 네. 그래서 사실 공무원의 퇴사율이 높다 낮다를 얘기하기엔 조금 어려운 게 공무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성격이 다양하고 뭐 앤서님 말씀처럼 9급이냐 뭐 7급이냐 5급이냐에 따라 또 너무 다를 거고 많이 다르겠지만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어떤 조사를 한 거냐면 단기간 내에 이직할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공직 사회를 떠날 생각이 있다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아, 2030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다 물어봤는데 이제 제가 갖고 온 건 2030의 응답률을 갖고 온 건데 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만약 이 수치가 사기업에서 나왔으면 이건 인사 담당 임원이 잘릴 숫자입니다. 65%. 와,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는데도. 그러니까요. 이게 뭐 서류 내고 면접 보고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시험을 다 보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공시 생활을 거치고 들어간 곳인데 65%? 생각해봐요. 어떤 사기업이 한 100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65명이 이직 의향이 있다. 단기간에. 그렇죠. 그러면 임원 그 LCR 쪽 임원이나 조직문화 쪽 임원은 바로 이리 와. 그렇죠. 앉아봐. 근데 심지어 공직사회는 이게 무게가 다르잖아요. 우리야 뭐 그냥 사기업에서는 퇴사한다, 이직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공직사회에서는 면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게감이 다른데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는 좀 사회 현상 같은 거죠. 그렇죠. 엄청난 근데 거죠. 뭔가 공무원들한테만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면 공단 직원들은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준공무원이지 사실상. 그쵸, 그쵸. 공무원은 아니고. 근데 이제 공기업에서 일하는 거지. 공기업 직원들인 거지. 근데 뒤에서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우선 정부와 엮여있는 쪽이 다 지금 불만이 많아요. 네,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이 공무원들 2030 공무원들 65%가 이직 의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높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이 수치가 65%라는 이 수치가 5년 전으로만 가보면 2018년으로 가보면 28%였어요. 28%뭐 대충 쳐서 한 25%라고 치면은 5년 전에? 그쵸. 이 10명 중에 2.5명 정도가 공직 사회가 안 맞는 것 같고 좀 불만이 있다 이러면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이 들 만한 수치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물론 뭐 주관적이긴 하지만. 높긴 한 거죠. 근데 그래도. 그리고 이렇게 의향만 있느냐? 아닙니다. 2022년 기준으로 재직 10년 미만 공무원. 그러니까 재직이 10년 미만 공무원이란 얘기는 사실상 그 공무원으로서의 커리어를 약간 포기한 거예요. 이게 여기는 연공서열 문화이기 때문에 오래 다닐수록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10년 미만 공무원의 퇴직자 수가 1만 6천 명인데 이게 5년 전 아까 봤던 그 2018년 대비 2배가 넘게 증가한 거예요. 50%가 증가한 것도 아니고 2배가 넘게 증가한 거니까 100%가 넘게 증가한 거죠. 그래서 뭐 보통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약간 하위직 공무원들의 약간 불만사항 뭐 흔히 얘기하는 9급 공무원이나 7급 공무원 친구분들의 불만사항이다 이렇게 싸잡아서 보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최근에 10년 차 이하의 검사 퇴직률 이거 검사 사실 못 돼서 안 다리잖아요. 그렇죠. 검사는 되게 힘들죠. 검사 되면 사실 마을에 현수막이 붙죠. 그치, 네. 그치. 이 검사의 퇴직률이 3년 전과 비교해서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흔히 찾는 이유로는 경직된 문화, 그리고 업무 과중, 그리고 낮은 임금. 이게 민간 로펌과 비교하면 연봉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대요. 사실 뭐 사기업은 지금 급여를 약간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죠. 물가가 오르면서 약간 인력을 빼가기 위해서도 있고 여러모로 지금 인력을 유치하려고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돈을 쓰고 있는데 사실 뭐 검사도 뭐 좋은 직업이긴 하지만 그만큼 시장의 반응 속도를 따라가는 직업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로스쿨에서 보통 변호사 시험 보고 나면 그 변호사 시험을 이렇게 쭉 이렇게 랭킹을 매겨서 상위권이 검사를 가거든요. 그래서 판검사가 그 상위권 학생들이 가는 건데 상위권 학생들이 검사가 되고 보니 하위권 학생들이 로펌에 가서 버는 돈의 반도 안 된다. 이런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검사가 된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나 공부도 열심히 했고 성적도 잘 받았고 모든 게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로스쿨을 졸업했는데 왜 쟤보다 내가? 일은 더 하는데 돈은 덜 받아. 일은 훨씬 더 하는데 그런 게 많이 생겨서 많이 퇴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공직사회 전체의 불만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정도면은. 그럼 얼마나 일을 많이 하길래 그러냐? 흔히 얘기하는 평검사, 그냥 일반 검사죠. 평검사 한 명이 연간 배정받는 사건이 1,500건이래요. 연간 배정이요? 네. 에? 그럼 한 달에 말이 되나?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건 처리해도 365건이잖아요. 근데 1,500건을 처리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데요. 근데 제가 이걸 모르겠어요. 뭐 변호사분들은 몇 건씩 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이게 엄청나게 높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퇴근을 못 한대요. 검사분들이. 근데 그 와중에 내 옆에 동기가 퇴사하면 그 사건은 또 누군가 맡아야 되죠.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공짜 들어가는 분들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사자로 와봅시다. 민간 기업은 어떠냐? 민간 기업에서 퇴직률이 높다. 젊은 층의 퇴직률이 높다. 아니면 자발적 퇴사율이 높다라는 거는 사실 뭐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스타트업, 벤처 이런 회사에서의 줄퇴사 얘기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젊은 층들이 좀 빨리빨리 퇴사를 한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오늘 알아볼 얘기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2차 산업군 중에 하나가 건설업이죠. 그렇죠. 그리고 건설업도 사실 돈을 굉장히 잘 버는 업계 중에 하나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특정 회사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건설업 자체가 젊은 층의 퇴사 러시 중입니다. 핀포인트라는 곳의 분석에 의하면 대한민국 10대 건설사 중에 대우건설과 포스코 ENC를 제외한 모든 건설사에서 젊은 층의 퇴직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 2030 세대의 퇴직이 83.5%가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말고 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건설업 전반에 걸쳐서. 그래서 요즘 건설업에 취업한 좀 사회초년생들끼리는 탈건, 건설을 탈출해야 된다라는 단어가 유행할 정도래요. 대학교 건축학과에서부터 그런 얘기 한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탈건해라 이렇게. 과에서부터? 과에서부터 벗어나라고. 근데 뭐 그런 거죠. 자기가 가놓고 그냥 오지 마. 이렇게 간호학과도 뭐 간호학과 오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면 건축학과는 주변에 보면 정말 원하는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은 길잖아. 5년짜리에다가 빡세기도 하고. 근데 건설사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이제 몇 가지 이제 뽑은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잦은 근무지의 이동. 그리고 혹시나 현장에 배치될 경우에 객지 생활. 건설을 뭐 서울에서 하는 경우보다는 보통 이렇게 지방에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경직된 회사 분위기. 이것도 뭐 보수적인 분위기 그런 얘기일 거고. 남초 문화도 엄청 셀 것 같아. 그렇겠죠. 그리고 워라밸 불균형. 뭐 이런 걸 뽑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선업의 구인난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건설회사는 작년에 신입 초봉을 1,500만 원을 인상하고 재직 중인 대리과장급이 보통 2030이죠. 그렇죠. 이 직원들의 연봉도 일괄 인상했대요. 그래서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83% 뭐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조선업, 건설업 그거 너무 좀 험한 일, 흔히 얘기하는 좀 어렵고 좀 고된 일이잖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요즘 젊은 애들이 안 좋아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굴지의 대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이런 회사들은 과연 2030들이 쌍수 들고 환영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런 회사들도 2030의 퇴사 러시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삼성전자 잠깐 보면 예전에 삼성전자의 이미지가 어떤 거였냐면 나이 들면은 좀 다니기 어려워서 젊은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유지되고 있는 회사인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50대 이상 삼성전자 버티기 힘들지. 약간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요. 2030의 임직원 비율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감소 추세일 정도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계속 채워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채우고 있음에도 2030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아이고. 그리고 기존 직원들은 나이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030이라는 그 나이 그 바운더리의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삼성전자면 뭐 대한민국 1등 대기업이죠. 예, 그리고 SK하이닉스 반도체 대장주 중에 하나인 SK하이닉스도 비슷한 추세예요. 특히 두드러지는 거는 30대 미만, 즉 20대들의 퇴사율인데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대의 퇴사율이 다른 나이대에 비해 2배라고 해요. 이건 참 신기합니다. 그러게 하이닉스 정도면 뭐 진짜 큰데. 다른 나이대 퇴사랑 비교해서 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보통 뭐 퇴사를 보통 나이대로 비교를 해보니까 20대의 퇴사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게 뭐 20대 애들이 좀 더 퇴사를 많이 해. 뭐 그 정도가 아니고 2배면. 근데 50대는 퇴사 안 할 것 같아. 아니죠. 퇴사를 할 수도 있죠. 이제 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든 아니면 잘리든 뭐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든. 근데 그 비율이 20대는 사실 자유롭잖아요.
없잖아요. 그거랑 비교하면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톱파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나가는 사람을 다 따져본 거예요. 나가는 사람을 다 따져보니까 20대의 퇴사율이 높다는 거고 LG전자도 놀랍습니다. 지난해 퇴사한 직원, 이미 다 퇴사한 직원들 중에 나이대를 본 거예요. 똑같죠? 퇴사한 직원들 나이대를 쭉 보니까 30% 가까이가 20대 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00명이 퇴사를 하면 30명이 20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LG전자는 기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젊은 층의 이탈이 너무너무 가속화되고 있다. 근데 이게 사무직 내에서 그렇게 이탈을 하는 건지 생산직이나 뭐 이쪽에서 이탈을 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추합이긴 하지만 사무직도 예외는 없어요. 뭐 비슷한 비율로 그렇게 퇴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보통 회사 가면 어린 사람들이 사람이 제일 많지 않아요? 그게 이제 옛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요즘 가보면 팀장보다 사원 수가 많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그렇죠. 원래 보통 나이는 팀장이 더 많을 거예요. 그쵸? 이제 그런 거예요. 팀장이 40대 초반이다. 그러면 팀원이 막내가 35세. 뭐 이런 조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층이 왜 이렇게 다 퇴사를 하나? 이걸 제가 좀 알아보다 보니까 뭐 연봉이 보장되는 공무원도 싫어. 사업하라 해. 사업하고 싶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연봉이 높은 대기업도 싫어. 그러면 뭐 이렇게 젊을 때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현장직이나 좀 아니면 경험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블루칼라직도 싫어. 도대체 이분들은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뭐 하고 싶은 거야?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각자의 꿈을 찾아 가다 보니 이렇게 지금 퇴사율이 높은 건가? 뭐 저도 정확히 왜 이렇게 퇴사율이 높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사실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그 나이대를 볼 수 있는 나이대인데도 퇴사를 하는 친구들은 꽤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뭔가 사회적 흐름에 의해서 퇴사를 한다? 그렇게까지 저는 관측을 못하긴 했는데 이 정도로 퇴사를 하는 거면 진짜 뭔가 있긴 있구나. 다 유튜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신기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면 만족할 것 같아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잖아요. 저기 가면 괜찮을 것 같아. 다들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구직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저도 그건 알아요. 취직을 하기 전에 바라보던 회사의 모습과 들어가서 내가 느끼는 회사의 모습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다르죠. 근데 그거에 대한 배신감을 내가 살던 세대보다 그 아래 세대가 더 크게 느끼나? 근데 그 옛날보다 정보는 더 많고 그 실제로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남기는 코멘트 같은 것도 확인하기가 더 쉬운 세상이 됐잖아요. 뭐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뭐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어떤 회사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정도는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지하고 들어가는 케이스도 많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나는 제가 봤을 땐 퇴사하는 사람들의 젊은 사람들, 퇴사하는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은 갈 곳을 정해두고 퇴사한. 뭐 그런 사람들도 많겠죠. 그냥 회사 이름만 바꾼. 그런 느낌일 것 같아서 그렇게 유의미할까 싶긴 해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한번 옮겨서 정착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계속 옮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을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대졸자 기준 5명 중 1명은 1년 내에 이직한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약간 왜 우리나라도 점점 원래 모든 게 미국을 따라가잖아요. 옛날부터. 그쵸? 근데 이제 점점 미국의 그런 이직 문화가 자리 잡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실 뭐 이직 시장이 커진다. 그러니까 재고용 시장이 커진다. 이런 건 사실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옛날에 이직 시장이 굉장히 작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잘리면 내 인생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지만 그리고 이직하면 배신자 취급받고 그런 게 없어지는 거다라고 하면 좋을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제가 가져온 기사들은 대부분 기업의 시각에서 우려를 하는 거죠. 젊은 층의 빠른 이탈. 이직을 했든 안 했든 우리 회사를 나갔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젊은 층이 버텨줘야 그 사람들이 대리가 돼서 또 다음을 가르치고 뭐 이런 중간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제 고리가 끊기기 시작했다. 근데 안느님 말씀이 맞을 것 같기도 해요. 사회가 변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마음에 안 들면 바로바로 나가버리고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취업이 어렵다라는 것과 역사상 최고의 20대 퇴사율을 자랑하는 이게 제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본편에서 저희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본다기보다는 각자의 직업관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편을 조금 확장판으로 삼아서. 네, 그러니까 재밌겠다. 사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회사를 다닐 때의 마음가짐과 지금의 마음가짐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르죠. 거의 다른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직업관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스 브리핑을 듣고 계시는 20대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탁합니다. 퇴사하신 분 있으면 왜 퇴사하셨는지 30대도 남겨주세요. 30대 분들도 이런 것 때문에 나는 퇴사를 했다 이런 게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